두 번째에 이어서 또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는 불법 촬영 예방이죠. 예방 시스템. 카메라 보급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스마트폰이죠.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되는 장소를 보니까 일단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범죄자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20, 30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피해자인 여성들은 이제 매우 그렇다. 그 다음에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이제 숙박업소와 공중 화장실. 그래서 의심되는 장소에서의 행동, 구멍이 뚫려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장소를 먼저 선정해야겠죠. 화장실에 대한 공간인지, 또는 뭐 교통시설 중에 한 곳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장실에 어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특히 불법 촬영이 많다고 해서 안심거울 존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공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경우, 아까 이거 혼수라고 약간 좀 유사한 건데, 혼술 같은 경우에 이제 혼술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밥, 혼밥이 약간 좀 하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그다음 탄수화물 섭취 많고 단백질 덜 먹어. 거의 뭐 인스턴트를 먹는다는 거죠. 1인 가구에서 거의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비율이 낮다. 그 다음에 섭취하는 거 비율을 보니까 2인 가구니까 안 되고, 1인 가구에 보면은 칼슘, 칼륨, 비타민C, 나이아신, 거의 약간 좀 불균형적인 부분.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인 가구는 많이 아프다. 그래서 1순위가 주로 이제 라면이 이제 혼자 먹을 때 이제 가장 많이 1위로 떠오른 거죠.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세대별로 나쁜 걸 보면은, 일단 20대, 30대, 40대, 50대 보면은 식사가 보면은 이제 20대의 식사, 50대의 식사, 이제 이건 남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성은 그 식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하이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이 잘 챙겨 먹는 게 약간 좀 여성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냥 대충 끼니만 때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1인 가구의 생활평의 서비스 중 1인용 식재료, 밀키트, 반찬 식재료 지원, 1인 가구 아침 식사 및 도시락 제공, 과일이나 샐러드, 자판, 혼밥 서비스 앱 등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는데,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층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심기갑길에 대한 부분, 아까 위에서도 잠깐 또 나왔는데, 아까 노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
벨과 가로등밖에 없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미수다. 예. 실제로 보니까 20, 30대 여성 대상에 뜨면 방길 미행, 열린 현관문 침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성범죄 유행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귀갓길에 설치된 요소들을 보니까 프로젝트, 솔라이트, 태양의 조명, 반사광,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설치함에 따라서 이 여자분이 보면 이제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심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역 발생된 지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정폭력은 뭐 노원, 강동서, 노원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 여성 그 안심, 여성과 관련된 범죄율은 이 마포나 서초동 발생되는 게 많다. 이것도 지역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역의 안성기업회 운영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또 약간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장소 등 이런 것들도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에 대한 건데, 이 셀프 세차장도 보면은 일단 손세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셀프 세차가 이제 그 다음 가장 낮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셀프 분야. 요즘 뭐 스스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심지어는 집도 자기 혼자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테리어가 가장 셀프 분야에 많이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셀프 세차 늘어나는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가격, 취미, 안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가격이 일단 싼 부분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기 차를 이제 닦는 그런 재미와 취미가 있는 거고, 취미를 약간 소비자의 자극하면서 셀프문화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 셀프 세차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세차 용품들, 세차 커뮤니티들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있다는 거. 또 이제 반려시장. 이것도 이제 1인 가구와 좀 약간 관련되어 있죠. 특히 보면은 1인 가구가 어떤 뭐 만성 질환이다, 우울증, 혼자 있으니까 좀 약간 우울한 거죠. 그래서 노년층에서 특히 우울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을 좀 보면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우울증과 자살 사고를 보면은 일단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5, 60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스트레스도 보니까 5, 60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세대별로 약간 좀
그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실버 세대가 있고 독신자 그룹, 산업예비군 그룹, 골드미스 그룹.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그 약간 또 이 우울증 이런 부분들 또 문제가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식물 찾는다는 것들은 일단 이 원인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반려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은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이 있다.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대상 중에 하나는 뭐 20, 30대도 있지만은 60대, 아까 여기 60대에 대한 부분들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그룹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단 투기되는 거. 쓰레기는 뭐 어딜 가서나 문제이긴 한데, 있다 보니까 이게 유원지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타겟을 정한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한강 유원지 요새 얼마 전에 또 불꽃놀이 할 때 보면은 뭐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다는 거 뉴스로 접했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지금, 특히 뭐 음식 쓰레기, 뭐 재활용 쓰레기 많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분리수거통을 뭐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기사를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아예 그냥 통째로 여기다 버리면 빨리 이동하기 쉽게 아예 리어카, 쓰레기 리어카를 갖다 놨죠. 이웃나라의 일본을 보니까 벚꽃 관광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에 아이모리라는 지역이죠. 굉장히 규모가 크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아예 쓰레기 분리수거 존을 만들어놔서 버릴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벚꽃, 여의도 벚꽃공원하고 약간 좀 대비가 되고 있죠. 공원과 관련된 여의도 공원과 관련된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부분, 옷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지만은 이 혼옷이 때로는 이게 또 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골목마다 혼옷 수거함들이 있는데, 그 다 혼옷들을 나중에 이제 중고로 팔기 위해서 약간 보면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지방 같은데 아예 차로 20km 이상 방문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죠. 또 이런 식으로 의료 수거함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쓰레기를 그냥 다시 쓰레기가 아니고 업사이클링 해서 약간 백으로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그냥 쓰레기에서 쓰레기에 대한 활용, 뭐 어떻게 수거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분야가 좀 약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다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대상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에 대한 부분이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또 장애들 많죠. 수면장애, 안구건조, 우울, 뭐 이렇게
특히 스마트폰 뭐 과위험 대한 부분들, 청소년기에 가장 과위험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청소년들이 뭐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은 거의 뭐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일 경우, 그 다음에 맞벌이일 경우에 더 많이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에 중독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과이용군에 대한 예방법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스마트폰을 대상 중독과 관련된 거 할 적에도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는데 이런 중독과 관련된 합병증과 관련된 분야도 살펴보고, 이것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사용자죠. 이것도 이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치명적이죠. 사고, 뭐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이 미국의 경우 이렇게 사망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우에는 미끄러짐 사고, 또 충돌 사고 이렇게 위험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중독하면은 굉장히 분야가 넓고, 또 누구를 할 건지,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합병증에 타겟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약간 포인트를 좁혀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과제한 거를 조금씩 다 살펴봤는데, 이거 이제 참고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약간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기존 어떤 시스템을 빨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로 된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놔야겠죠. 그래서 대상이 갖고 있는 사건, 그래서 한 번 나타나면 사건이고, 두 번 나타나면 주목해야 되고, 세 번 나타나면 패턴이고, 패턴은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는 단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이 중에 여러분들 과제 중에 이 빙산 모델을 가지고 또 사건, 패턴,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 파악하는 이런 과정을 또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